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유주입니다. 도희입니다. 은하입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주 영화는 테넷. 놀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이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이 책과 영화를 매치하게 됐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근데 저희 이렇게 이제 근황도 없고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네, 바로 할게요. 저는 테넷을 개봉했을 당시에 보질 못했었고요.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영화관에서 되게 화제가 됐던 걸 재개봉 시작했었잖아요. 그때 볼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보지 말란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뭐 시끄럽기만 하고 실제로 보면 별거 없다 이래서. 근데 어쨌든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봤는데 재밌는데? 나 너무 재밌는데? 이 생각이 일단 들었었고, 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보고 났을 때 받는 느낌이랑 좀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그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보고 나면 인연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시간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내가 다른 생이었다면 내 옆에 지나가는 이 친구와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치. 근데 저는 이 테넷을 봤을 때도 테드창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 시공간을 일직선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되게 메비우스적으로 인연이나 시공간이나 떠올리게 된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 끝났을 때 나의 인연은 이제 시작이고 너는 끝났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서 다양한 인연과 다양한 모습의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비슷해서 매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에서도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볼치의 죽음. 그게 또 어떻게든 이 고양이가 죽게 되어 있다라는 설정이나 여러 가지 좀 생각하면서 비슷한 점들을 좀 찾을 수 있는 영화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이제 우리 근황 엎드려 절받기네요. 근황 물어보기네요. 정말.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도 언니들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안 물어봤네. 공지만 했죠. 네, 그냥 본인이 공지, 이게 뭔가 그러네. 변명에 맞아, 급급해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언니들 궁금한 것들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들 지내고 계세요?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디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폭염까지 겹쳐가지고 극한의 감금을 겪고 있어요. 못 나가. 네. 너무 더워. 나는 도대체 언제 백신을 맞게 해주는 것인가. 그렇지. 다음 달부터. 다음 달부터. 예약 받잖아요. 근데 이번 달부터구나. 8월. 우리 8월이에요 지금. 8월에 그러네. 아마 예약을 받고 9월부터 접종이 맞아요. 과연 맞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수급이 늦어진다고 하진 않는 것인가.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수량이. 그쵸. 그러니까 빨리 예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금방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여튼 조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6시 이후에도 녹음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 이야기 하다가 다시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거 영화 테넷 정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인데 논란이 아주 많았던 영화잖아요. 언니들은 어떻게 봤어요? 언니들 감상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도 개봉 당시에는 못 봤어요. 이게 아마 개봉했을 때도 작년 여름에 개봉했어요. 코로나 시기였을 네. 텐데, 그리고 이렇게 뭔가 저는 약간 항상 청개구리가 발동을 하는데, 그 청개구리가 발동하기 전에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너도 나도 핫하고 너도 나도 막 봤다고 그러니까 맞아. 이상하게 보기가 싫어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안 보고 있다가 이번에 그 녹음을 한다고 해서 봤는데, 저는 어쨌든 2번 봤어요. 네. 처음 봤을 땐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막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몰입이 잘 됐다는 얘기인가? 네, 몰입이 잘 됐고, 이 놀란 감독 특유의 그 쓰는 음향, 그게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영화관에서 안 봐서 좀 아쉽다. 그치. 그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상미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이 영화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게 보고 나면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맞아요. 이거 왜 이 장면 왜 이랬지?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서 다시 한번 봤더니 그 몰입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해하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하게 되니까 머리로 자꾸 계산하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2번째는 그 몰입감이 조금 떨어졌다. 오히려 N차 관람을 했더니 나는 몰입감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이해를 못하겠다. 맞아.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 저도 방송 때문에 얼마 전에 처음으로 봤는데 일단 보고 나서는 이거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 라는 느낌. 시간만 있으면 좀 더 네.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마 역대급으로 제가 말이 없어지는 방송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너무 현재로 갔다가 이것도 그냥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로 달려나가는 네, 스토리인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가 헷갈리니까 그거를 놓치면 네. 사실 스토리상의 재미를 찾기는 쉽지 않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찐 문과생이기 때문에 보면서 너무 어려운 거지 이 테넷이. 저도 개봉 당시에는 못 봤고 올 겨울에 봤거든요. 봄에 봤구나. 봄에 봤어요. 올 봄에 봤는데 뒤늦게 봤는데 처음 딱 보고 난 후에 느낌이 뭐냐면 그냥 뭔가 감독이 이 결말을 정해놓고 이 결말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짜놓은 느낌? 과학적 지식을 뽐내기 위한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반대로 또 음악으로 그렇게 화면을 다 지배해버리는 게 싫어요. 예, 저한테는 좀 불호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몰입감은 굉장히 높지만 이게 사실 영상 자체가 긴장감 있진 않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걸 음악으로 다 메꿔버리는 거야. 긴장감 있는 음악으로. 이게 너무 음악으로 많은 어떻게 보면 감정들을 좀 가지고 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거기에 놀아놨어요. 놀아날만 심장이 하죠.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음향 때문에. 방송 압박이 없었으면 더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자꾸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오히려 더 놓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메멘토를 시작으로 해서 인셉션,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저희 같이 본 테넷까지 뭔가 시간을 가지고 논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거든요. 어땠어요?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사실 테넷보다는 그 전작들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메멘토도 재밌게 보긴 했지만 저는 사실 아니요. 다크나이트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다크나이트 나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히스레저 나오는 다크나이트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놀란 감독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딱히 뭐를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거기서도 음향이 어마어마하죠. 그 다크나이트에서도. 근데 뭐 연기자의 연기도 물론 너무 좋았지만 그런 연출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화면에 담는 그 공간이라던가 이런 그러니까 공간을 지배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너무 뛰어난 감독이 아닌가? 연출은 정말 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 전작이었던 덩케르크는 이걸 보면서 저는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천재이다. 천재일 수 있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작들이 저는 사실 좀 더 좋았어요. 테넷보다는 이전 작품들이 더 좋았다. 전작들 다 좋았어요. 일단 저는 공들여서 잘 만든 영화 좋아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대학생이 만들었어도 울컥하고 이렇게 마음을 치는 게 있고 대단한 거장이 만들었다고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감독의 작품은 항상 치는 게 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터스텔라에서도 그 스테이에 제가 너무 무너져가지고 그 스테이라는 그 씬 아시죠? 근데 그런 정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테넷이 좋았던 것도 저는 무슨 양자역학이고 막 이런 거를 섬세하게 잘 표현해서 좋았다기보다는 그거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그런 탁 치는 걸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수단을 뭐 A 더하기 B는 C고 뭐 그래프 그려가면서 그렇게 나는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정말 수단으로 보는 거고 진짜 하고 싶은 말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시간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되게 몰입해서 어쨌든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테넷은 보고 딱 좋았던 게 이제 아까 감독님은 마지막 순간에 요 한 장면을 위해서 앞부분을 되게 좀 불편할 정도로 머리 아프게 이제 짜맞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네, 저는 좀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를 짜맞춰 줘서라도 이 마지막 한순간을 만들어내준 게 나한테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인공이랑 닐이랑 마지막 순간에 대화하는 그 장면이랑 그 베트남에서 다이빙하는 그리고 베트남에서 사토르랑 캣과의 대화 이런 씬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저한테는 별 4개 이상은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딱 꽂히는 장면이 확실히 있었구나. 네. 그게 컸구나. 네. 네. 저는 솔직히 그런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고 생소한 장면 뭐 어떤 설정 가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느 순간에
꼬여버리더라고. 나의 근데 나도 회로가.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네. 그 뭐 자연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이런 아니면 그런 사람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이런 거를 전달하려는 거는 너무 좋은데 그런 과학적인 거에 너무 그거를 너무 넣다 보니까 본인의 의사 전달이 조금 나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계속 생각이 들어요. 얘기하잖아요. 이해하려 하지 말고 느껴라고. 그러니까 네. 나한테 대사로도 하는 나왔어. 말이었어. 느껴요. 대사로 계속 얘기하잖아. 그래서 나는 궁금했지. 음. 이거를 나 같은 사람들은 뭐 열역학 법칙, 할아버지 역설, 뭐 자유의지, 결정론 이런 과학 혹은 뭐 철학적인 개념들이 계속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무시하고 영화를 따라갈 글쎄 그게 가능한가? 근데 저는 그 과학이 어떤 이론인지 궁금하긴 했는데 영화를 볼 때 그렇게 방해 중요하지 요소가 않았어요? 됐다고는 생각하지 그래요? 않아요. 저도 왜냐하면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에서도 그 뭐지 영화상에서 엔트로피 법칙이나 뭐 할아버지 역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그래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단순한 설명으로도 충분히 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근데 이해할 수 이제는 있었다? 어쨌든 뭔가 이제 사람들이 뭔가 어려운 용어가 나오니까 거기에 너무 꽂혀가지고 맞아. 그걸 자꾸 너무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사실 아 이게 그냥 이런 거구나. 아 그래 뭐 할아버지 역설. 아 뭐 후손이 죽으면 미래는 없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해석을 하고 넘어갔어도 저는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인버전일 있었다. 때는 거꾸로 가고 그때 맞으면 큰일 나. 이것만 알아도 돼요. 제 생각에는 저 회전문 통과하면 인버전이야.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희님의 노하우는 단순하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굳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별로. 저한테는 그랬었어요. 저는 항상 크리스토퍼 놀란이 감성적인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항상 보면 놀란 감독은 뭔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저는 사실 놀란 감독과 어쨌든 뭐 시간을 가지고 논다 어쩐다 해도 그거를 놓치지 않거든요. 영화를 보면서도 그냥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시간 순서나 이런 게. 그런데 나는 똑똑하다. 아니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순간 나는 항상 이 감독은 반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구나. 와, 이 사람 머리 장난 아니게 좋다. 이 생각을 하는 포인트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테넷에서도 오슬로 공항 그 씬이 저는 정말 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와. 근데 천재긴 해요. 솔직히 인정해. 맞아. 진짜 비상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연출할 수 있지? 대단하다 생각 들고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굉장히 사실 거대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블록버스터급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블록버스터지. 완전 블록버스터죠. 네. 근데 그거 다 CG 안 쓰고 다 아날로그로 연출하는 감독으로 유명하잖아요. 와, 도대체 몇 명을 먹여 살리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혼자서? 그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역행을 하면은 네. 나는 앞으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네. 거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그 움직임을 했대요. 그 필름을 거꾸로 돌린 게 아니라 사람한테 그런 움직임을 요청을 해서 배우들이 그렇게 한 장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체가 CG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맞고 천재인데 나는 쉬운 영화가 좋다. 쉬운 영화를 좋아. 네, 다음부터는 쉬운 영화로 제가 선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영화 테넷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보시고 들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영화 테넷의 줄거리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줄거리 해볼게요. 소개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다. 간단하게만 할게요. 일단 우크라이나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시작돼요. 이 오페라 하우스니까 사람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쵸. 그때 4가지 조직이 움직이게 되는데 위장 테러 조직이 움직이고 위장 진압 조직이 움직이고 다 우크라이나인 것 같아요. 근데 주인공인 CIA에 속해 있는 이 주인공이 속한 단체가 또 하나 있고 그거 말고 여기서 이제 악역으로 나오는 사토르가 움직이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4가지 조직이 있는데 VIP를 놓고 다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주인공은 러시아 요원인 척하는 CIA예요. 그래서 VIP랑 거기 나오는 플루토늄 그 알고리즘을 VIP랑 같이 빼내오려고 침투를 하는데 어쨌거나 실패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이제 자살 알약 같은 걸 먹어요. 근데 이제 그때서야 얘기하는 게 CIA 국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움직인다 이러면서 얘를 치료를 해주고 나서 사실 이거 테스트였다. 네가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려는 테스트였다. 주인공 이름이 이때까지도 안 나와서 이거 뭐야 이랬는데 영화 끝낼 때까지 주인공 이름이 나오지 않고 어쨌든 살려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테넷이라는 단어랑 손가락 제스처만 알려줘요.
각지끼는. 그리고 나서 이때 처음으로 인버전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해줘요. 이 주인공한테. 뭐라고 하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버전이 엔트로피를 반전시켜서 시간을 역행하게 하는 미래 기술이라고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미래 기술이니까 미래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 인버전 된 물체 같은 게 자꾸 미래에서 오늘날 현재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도 인버전된 무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넷 하면 딱 떠오르는 총을 쏘는데 시간이 반대로 흐르는, 그러니까 벽에 탄환 구멍이 있는 데서부터 그 총알이 다시 빠져나와서 내 손에 있는 총으로 오게 되는 그런 방식의 인버전 무기들이 온다. 근데 미래에서 인버전한 무기를 현재를 보내서 과거에 뭔가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위험한 것 같고 3차 대전을 막아야 된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한테 이 인버전된 무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밝혀내봐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무기상이었죠. 그 인도에 있는 무기 거래상한테 가게 돼요. 프리아라는 무기상이 이걸 다루게 되거든요. 근데 이 프리아가 하는 얘기가 사실 나는 아니고 사토르라는 애가 있어. 근데 걔가 미래랑 뭔가 관련된 것 같아. 파봐. 근데 사토르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사토르의 와이프는 캣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사토르와 캣은 사이가 굉장히 나쁜 사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토르는 미래에서 보내온 이 알고리즘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전부 다 모아서 미래에게 알려주고 이 사람은 어차피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었거든요. 말기암이었죠. 췌장암 말기. 네. 사토르는 내가 갖지 못한다면 다 파괴시켜버리겠다. 나의 와이프도 내 아이도 지구도 마찬가지다. 천하의 악당입니다. 그래서 결국의 주인공은 이 사토르 손에 있는 알고리즘을 미래인한테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려고 다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얘기예요. 등장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주도자라고 얘기가 되고 중간에 이 주도자가 사토르와 여러 가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닐이라는 로버트 패틴슨이 이제 열연한 닐이라는 조력자가 나타나고 나중에 주도자와 닐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설명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네. 아니 도희님 왜 이렇게 줄거리 정리를 잘하지? 감사합니다. 새로 알게 된 것도 있어. 나 빠져들었어. 앞으로 줄거리 소개를 우리 도희님이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까지였어요. 오늘 마지막 날인가 봐요. 나 팟캐스트 듣는 줄 알았잖아. 너무 재밌다, 그치? 이것만 딱 떼가지고 들었어. 줄거리 소개로 대신 왜 할까? 이렇게 하시는 거지? 너무 우주주에서 좋다, 계속 이거. 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쏙쏙 귀에 들어오는. 근데 영화 보면서 나는 좀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요. 이런 설정 도대체 이건 뭐지? 싶었던 거. 저는 테넷의 시간 설정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그 부분이었어요. 내가 한 번 돌아 나오면 한 번 인버전을 하면 다시는 현재로 돌아올 수 없다. 그쵸. 네,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 시간을 꺾으면 나는 이미 내가 살고 있는 현재선 분리돼서 나온 삶이고 그 안에서 다시 순행으로 바꾼다고 해도 내가 살던 현재는 절대 돌아올 수 없어. 그래서 그걸 감수하고 이 요원들이 가야 되는 거야.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둘 있는 거죠. 둘 이상은 할 존재하는 때마다 거죠. 계속해서 늘어나는 어.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언니들이랑 해보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래 세력들 간의 일종의 다툼이라고 해야 될까요? 있었겠죠, 거기서도. 네, 그러니까 한 세력은 지금 이미 미래는 너무 황폐화된 세계인 거야. 그래서 과거의 조상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미래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황폐한 그런 미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다시 최초의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가장 낙원 같은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에서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도자로 불리는 이 주인공과 함께하는 세력은 일어날 일은 일어난 일이다 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세대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역설. 역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는 신기하더라고. 이런 관점들이. 난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여서 어떻게 과거가 없어도 미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가설이 존재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파면은 끝도 없을 것 같아. 왠지. 그냥. 근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생존은 어쨌든 각 세대의 문제고 우리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대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나쁘다. 일단 거기서 출발하는 것 네. 같고, 그러니까 저는 시간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보다 사토르란 인물이 사실 그냥 악역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토르가 정말 캣을 갖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사랑했어. 너무나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사토르 같은 정서를 우리도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갖지 못하면 파괴해버리고 그치. 싶은. 심지어 자기 아이가 있는데도 아이가 죽을 게 뻔한데도 이 그렇지. 세계를 다 그냥 이렇게까지 없애버리는 얘기해. 거야. 내가 끝내 세상에 자식을 낳은 게 죄지.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해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미래인들의 시각도 사토르랑 되게 비슷해. 사실 결말을 모르겠지만 어차피 나는 해수면에 올라와 있고 죽을 것 같으니까 상관없지 않아? 이렇게 좀 강하게 해보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실 여기서 캣이 계속 대비되는 게 캣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서 이미 이 남자의 관계는 끝났지만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행동을 한다고. 맞아요. 네. 사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거는 나 하나 그냥 암 걸려서 죽고 이게 아니라 다음 세대라든지 나 아닌 타인의 어떤 이것까지는 침해하지 말아야지. 이것 때문에 사실 가는 건데 그 시각에서 전 제일 많이 차이가 난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주도자가 미래에 어떤 대단한 걸 그려가지고 반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캣을 살릴 이유가 없지만 캣을 살리기 위한 결정을 하잖아요. 제일 맞아요. 마지막에 보면 네. 그런 하나하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그냥 달랐다고 생각해요. 사토르나 미래인들의 시각이랑은. 네, 경제적으로 그냥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저 2021년에 지구는 멸망시켜버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잘 모르겠지만 이 세대에 얘는 살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 주도자가 제일 처음에 이 오케스트라 있는 오페라 하우스의 사람들도 살리려고 폭탄을 막 제거하고 맞아요. 나갔던 그랬어요. 거고 네. 그 관점이 다르다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도윤님이 얘기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연출을 하는 감독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거기서 좀 이해가 되는데 스케일이 너무 크잖아요. 맞아요. 사실 다른 거에 너무 압도되는구나. 다른 게 너무 커져버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나는 왜 이게 너무 이렇게 빛나지? 되게 조그맣지만 그런 설정이 전 참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큰 스케일에 압도돼서 막 쭉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인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갑자기 확 작아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그런 반대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이 사람이 항상 액션에 좀 약하다 이런 평을 들어가지고 맞아요. 이번에 작정하고 액션을 되게 신경 써서 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되게 강조돼서 보여. 그러니까 너무 세게 막 달리고 하는데 갑자기 캣을 구하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리고 근데 앞에 이렇게 막 달려왔던 건 그럼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근데 나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러니까 전작과는 다르게 테넷에서는 한 사람 개개인의 커넥션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 느낌, 개연성이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 그게 이해가 됐어요. 맞아. 왜 그런지. 그러니까 그게 근데 약간 부족하죠. 그게 약간 부족한 게 이 남자 주인공의 매력이 좀 떨어져요. 저도 그 그게 얘기 되게 얘기해요. 아쉬웠어요. 존 데이비드 워싱턴. 덴젤 워싱턴의 아들이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을 감성적으로 감정이입을 하기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을 선택한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되게 이 세계를 사랑해. 그래서 살리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도 같은 인간으로서의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설정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더 차라리 설득이 되는 거는 사토르랑 저는 베트남 휴가 갔던 씬이 저는 참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왜냐면 그때 그 사토르의 따뜻한 눈빛 기억하세요? 맞아. 자기가 이미 그때는 캣을 쏘고 난 뒤잖아요. 쏘고 나서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를 하려고 그래도 진짜 뻔뻔한 인간이 와이프랑 아들이랑 같이 노을 보면서 그 순간을 맞으려고 그때로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캣을 보는 눈빛이 되게 따뜻해. 그러니까 사실 내가 그렇게 따뜻한 아니 이 남자 주인공이 캣을 볼 때 그런 따뜻한 눈빛이 없잖아. 근데 그런 눈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다 파괴하고 싶어하는. 별로였다. 정말. 죄송해요. 지금 저희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저희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네요. 난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까지 층간소음 얘기가 저희가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입주민들이 계셔서 지금 망치질 보복 스피커 하지 말라고. 아 부끄럽네요. 제 인생이 제 삶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보면서 아마
예, 후회를 하고 있겠죠. 한 10년 뒤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러면서 저희끼리만 아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오픈할 수는 없어서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사토르의 그 따뜻한 눈빛 그러니까 그런 애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잔인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을 살리는 쪽에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게 되게 매력이 떨어지는 거를 감수하고라도 이런 식의 주인공을 이름도 없고 그냥 주도자라고 나오고 감정이입하기에도 남자가 하기에도 좋지 않고 여자가 하기엔 더더욱 좋지 않은 이런 남자로 한 게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테넷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남자 주인공. 매력이 매력이 없었고 존 그러니까 데이비드 워싱턴. 사실 닐과의 케미도 조금 저는 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로버트 패틴슨이 너무 나는 그 역할이 너무 좋았는데 맞아. 닐이라는 역할 너무 좋고 연기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매력이 있어요. 확실히 로버트 패틴슨은.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주도자와 닐과의 관계는 막판에 확 오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캣과 주도자의 관계는 맞아. 사실 물음표가 많이 남는 맞아. 관계이기는 맞아요. 해요. 좀 네. 확실히 많이 개연성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그랬어. 그게 좀 아쉬웠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도 잘 안 되고 감정선이 잘. 네. 좋아하는 것도 딱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지도 모르겠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자가 때문에. 좋았다는 거야. 여자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도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오해는 안 했고 그냥 어쨌든 이렇게 자기의 지인이나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 연민이나 측은지심 이런 게 발동을 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캣과 주도자와의 관계에서 측은지심이 발동할 수는 있죠.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얕은 측은지심으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갈 수 있느냐가 나는 고개가 너무 설득력이 근데 약했다라는 결국에 느낌인 주도자가 거예요. 가야 되는 길이랑 같았기 때문에 간 게 아닐까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인버전을 했어야 됐고 그때 캣을 살리기 위해서 간 것도 맞지만 결국 이 사람은 가야 되는 길이야. 그리고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고 과정에 다 있었던 거라고 그냥 이해했어요. 네. 그게 아마 확실히 연기 때문에 좀 가려지는 부분이 그럴 있을 수 수도 있겠다는 있어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응. 왜냐하면 시작부터 폭탄을 제거했잖아요. 사실 본인이 폭탄을 제거할 필요가 없어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 많은 관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폭탄을 제거할 필요가 없었는데 폭탄을 제거하려다가 나중에 또 붙잡혀 가는 설정도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도 자기 부하들을 불지 않기 위해서 치아가 다 뽑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있다가 자살하는 약을 삼키고 그런 설정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던 않았어. 거야. 그게 거기까지 설득하는데 이 캐릭터에 대해서 설득하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거 개연성을. 맞아요. 얘는 어떻게 해도 캣을 살리래다. 여기까지 못 간 거지. 그리고 저는 관계를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는데 관계들이 뭔가 끈끈하게 와닿는 부분들이 사실 없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나 봐. 갑자기 그렇게 흘러가다 막판에 확 터트리는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나 사실 이 얘기하려고 했지롱 이렇게 맞아.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그 터트리는 게 참 좋았어요. 저도 그 장면 너무 좋긴 네, 했어.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영화에 좋았던 점 얘기를 더 해볼까요? 근데 너무 많았어요, 사실 저는. 좋았던 점이 저도 참 많았죠. 아쉬웠던 점보단 네. 좋았던 점이 훨씬 많았어요.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닐과의 이 관계성이 난 닐이 참 좋더라고. 닐이 좋았어요. 닐이 참 좋아. 나는 그 막판에 아까 도희님도 말씀하셨는데 닐이 한 얘기 우리의 우정은 난 여기서 마지막이지만 당신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어쩌지 다시 인버전이 돼서 그 앞으로 이제 순행하고 있는 그 주도자를 돕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저는 죽으러 간다고 생각 안 했어요. 진짜요? 저는 네. 전 닐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그렇게 닐은 모르고 이 주도자는 아는 거지. 닐의 끝이라는 걸. 자기만 봤잖아. 그치. 닐은 모를 수 있지. 닐은 몰라요. 근데 닐이 그랬어요. 우리 난 우정은 닐은-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난 닐이 알고 있다고 그렇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이제 나눠지니까 우리는 마지막인 거죠. 아. 우리의 이게 마지막인 거죠. 내가 만나는 네가 마지막인 거죠. 자기 인생의 그런 끝이라고는 의미구나. 몰랐어요. 닐은. 나는 닐이 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나도 알고 있다고 왜냐면 생각했어. 그래서 그 아이브스한테 던지는 얘기가 있거든요. 열쇠가 누가 가장
뭐 잘 따지?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쵸.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못 나왔다는 거는 주도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결국 나오지 못했다는 거는 주도자밖에 모르는 그렇네. 거야. 지금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렇네. 그래서 만든 우리의 거고. 이제 임무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밖에 몰라. 그래서 주인공이 이 울면서 마지막에 혼자. 혼연의 연기를 하잖아요. 나 지금 이해했어. 어머, 나는 정말 난 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도요. 나는 이게 너의 끝이라는 걸 아는데 그 말을 해줄까라는 뜻에서 물어보잖아 너의 의견을. 근데 어차피 이러한 일은 이러한 일이야. 그래서 얘가 말을 안 하고 삼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그래서 좋았거든요. 나는 안다고 생각해서 더 나는 멋있었지. 안다고 나도. 생각해서 멋있었어. 나는 얘가 다 알고 있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몰라요. 일은 모른다. 모르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음. 뭔지. 그렇네. 나 너무 지금 슬프죠. 너무 그래서 슬퍼.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았던 게 제가 살수록 이게 뭔가 직선적인 인과관계가 아니고 뒤죽박죽되고 물리고 겹치고 이게 내가 실제로 세상을 인식하는 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처음이 아닌 것 같고 이게 끝인데 끝이 아닌 것 같고 이런 순간들이 우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저는 그게 참 그랬어요. 이렇게 둘 다 서로가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이 주도자 같은 주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 사람 뽑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친구구나. 뒤에 뭐가 있겠구나. 이걸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 사람이 진짜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지금 떠나보내는지 난 모르잖아요. 근데 닐은 분명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마지막에 헤어질 때 주도자의 표정이 왜 그랬는지를 내가 여기서 총을 맞는 순간 깨달을 거잖아. 아, 걔는 나의 마지막을 봤었구나. 저는 그게 그려져서 되게 그러네. 좋더라고요. 더 와닿네. 그 장면 너무 명장면이었어요. 나는 진짜. 닐한테 푹 빠졌구나. 닐. 그 닐하고 주도자의 첫 만남도 나는 너무 오페라 좋던데. 하우스에서. 오페라 하우스가 아니죠. 오페라 하우스. 거기선 그쵸. 이제 대신 구해주고 나가는 건데. 인도 무기 거래상을 만나기 전에 그때 이때. 만나죠. 최고의 문바의 요원이야 나는 이러면서. 다이어트 콕. 넌 다 술 안 알고 마시잖아. 있는 거잖아. 알고 있어. 처음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얘 이상하다 이 생각만 했는데 나중에 한번 N차 관람을 하니까 닐 너무 멋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얘가 이미 자기 죽을 거 다 알고도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뭔가를 해나가는 그 과정으로 가는 건가? 나도 그렇게 그래서 생각했어. 닐한테 푹 빠졌나 봐 나도. 난 중간에 그랬던 것 닐이 주도자인가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닐이 약간 나쁜 놈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 분명히. 초반에 있었어요. 초반에 그리고 얘가 능글거리면서 물 안 마시잖아 이런 거 하는 것도 나도 약간 기분 나쁘고 그리고 주도자가 얘를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항상 약간 웃음을 띠고 있어. 맞아. 약간의 웃음을 띠고 막 대화를 했던 게 지나고 나면 이제 생각이 날 거잖아요. 그 너가 나를 바라봤던 눈에 나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얼마나 담겨 있었는지 우리 사이에 내가 모르는 그런 역사가 쌓여 있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되게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애인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이게 같은 시간대를 정말 사는 시간은 짧은 것 같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가 같은 층위에서 우리 정말 진짜 소중하지 이런 거 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맞아. 어느 순간에 얘한테 갑자기 왔다가 지나가고 나한테 갑자기 왔다가 지나가고 그래서 진짜 인연은 지나가고 나서 내가 후회하고 깨닫고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많이 살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테넷이랑 이런 시간 관련된 이게 좀 마음에 다가오나 봐요. 뭔가. 그래서 나는, 인연이 다 소중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난 너무 숙연해져서 할 말을 잃었네 지금. 아니 왜? 난 닐 때문에 너무 숙연해졌는데 나 지금. 숙연한 분위기를 떨쳐내기 위해서 제가 또 좋았던 장면은 저 그거 참 좋았어요. 캣이 다이빙하는 장면. 맞아. 내가 되게 부러워했던 나는 여기 되게 얽매여 있는데 저 여자는 저렇게 자유롭게 다이빙을 하네 하고 부러워했었는데 그 여자가 나였어. 나 이걸로 그냥 다 설명됐다고 생각해요. 그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에서 모든 가능성이 다 나한테 있다는 것처럼. 저한테는 두 개의 반전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닐이 대신해서 그러니까 계속 중간중간 보였던 그 가방에 달려있던 끈이 닐이 메고 다녔던 가방.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상황에서 주도자를 돕고 있었다라는 그게 첫 번째 반전이었고 두 번째는 캣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여행 갔었는데 자유롭게 뭐 바다에 뛰어드는 여자를 봤는데 너무 부러웠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본인이었어. 나 자신이었어. 그런 것들. 그리고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근데 결국 자기의 자유의지로
죽였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날 일은 일어난 것이다로 보는 관점. 나는 이런 것들이 좀 얘기해보고 싶은 관점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감독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근데 정말 테드창이 많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그러면 미래가 결정돼 있다는 거, 나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 이걸로 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닐이 그렇게 빠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말을 붙이잖아. 우리가 그래서 수동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야. 그거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에서 이걸 하는 거야. 이게 테드창이 항상 소설에서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생각 안 할 수 없었어요. 그 원형적 세계관. 컨택트도 생각나네요. 영화. 그쵸. 네, 테드창 소설 원작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그것도 결국에는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혹시? 저는 이런 얘기 안 했었어요. 내가 80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그때도 2003년 23살짜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선택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그냥 그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된 거지, 그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크게 달라졌다고 난 안 느낄 것 같아. 그냥 80, 그러니까 인생을 되게 관조적으로 볼 수 있는 어느 시기가 되면 맞아. 그냥 그렇게 있는 얘기했었구나. 그대로로 바라볼 수 있게 됐지 않을까. 저 그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보면은 이게 같은 방식에서 결국 다르게 설명한다는 네. 거거든요. 여러 번 다 살아보고 나면 결국에 이 노라가 선택했던 삶이라는 거는 나한테 가능했던 되게 많은 선택지 중에 제일 좋은 것만 모아서 이것만 딱 좋은 거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최선의 삶이라고 했던 것을 결국 자기가 다시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다시 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나 아무것도 없는 오늘이라도 과거 안 뜯어고치고 여기서부터 살래? 이렇게 가는 결정론이라면은 나는 수용할 수 있겠다. 난 바꿀 수 있더라도 그냥 자유의지. 내가 하는 대로 충실하게 사는 걸로 그냥 받아들이겠다. 굳이 과거를 뜯어고치지 않고.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는데, 종교를 가진 분들이요, 대부분은 결정론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해를 입었어. 그러면 일어날 일이 없다. 근데 나는 그런 결정론은 절대 아니야. 그래서 이게 아마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과거를 바꾸냐 안 바꾸냐에 대한 결정론인 것 같고, 이건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운명론 같은 그렇죠. 건가? 운명론인 거죠. 그렇게 사고를 할 때 좋은 건 뭐냐면,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냥 빨리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이렇게 되는 살아? 거죠. 왜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 어차피 결정돼 있는데 내 미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아야죠. 결정돼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냥 내가 침대 위에서 죽을지 바닥에서 죽을지 길거리에서 죽을지는 그걸 할 수 있잖아. 내가 죽긴 죽지만.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로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 제가 좀 어려운 주제를 꺼냈네요.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꺼냈네요. 이거 편집할까요? 네. 근데 은하님은 보면서 궁금했던 점 없었어요?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 저는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애는 호흡기를 끼고 있고 어떤 애는 호흡기를 빼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순행하고 역행하는 것 자체가 그게 다르다는 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 똑같이 과거인데 어떤 애는 순행을 하고 어떤 애는 호흡기를 끼고 어떤 애는 호흡기를 빼. 왜 그 캣은 과거로 가서 배를 타고 있는데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캣은 저쪽에 배를 타고 있고 얘는 여기에서 이 남편이랑 있는데 얘 왜 호흡기 안 꼈지? 얘 왜 안 죽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경비님한테 순행을 다시 한 거죠. 유진님한테 네. 물어보니까 네. 그게 아니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안 봐도 이미 처음부터 틀어졌던 것 같아. 영화를 보면서부터 틀어져서 그 뒷내용이 그냥 쫙 꼬여버린 것 같아요. 지금 쟤 왜 저러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 설정도 저 차는 왜 뒤로 가고 있지? 이 설정도 특이하긴 해. 내가 과거에 내가 지금 2021년 7월이잖아요. 8월이잖아요. 2020년 12월로 가려면은 8개월을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7월. 역행으로 7개월을 가야지 거기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시간만큼. 그것도 되게 사실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영화에. 그리고 그 분명히 같은 인물이 과거로 가서 만나게 되면은 소멸한다 그랬는데 왜 그 주도자는 마주쳤을 때 안 소멸했지? 소멸을 안 하는 장치가 필요하니까 이제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경우에 괜찮다고 나오는 그게 거지. 이해도 안 됐어. 그냥 정말 설정이죠. 영화적 설정. 그러니까 영화적 설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 받아들이려고요. 뭘 그렇게 놓은 받아들이고 느낌인데?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봐야겠다. 근데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이 영화는 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영화는 맞아요. 어렵죠. 어쨌든 설정 자체가 역행이 가능하다는 설정이잖아요. 근데 네. 이 역행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지? 라고 했을 때 과학적인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돼서 그거를 그냥 깔은 것뿐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깊이 그 원칙이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영화에서 보여준 대로 시간의 흐름이 가다가 뒤로 갔다가 만났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그냥 이것만 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문제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런 모르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뭐 엔트로피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막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그걸 글자만 생각하고 봐. 있는 거야. 이게 뭐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너무나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뭔가 계속 퍼즐을 누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감독이 얘기하잖아요. 이해하지 말고. 난 안 돼. 근데 나 그 생각은 해요. 저는 이제 제가 업으로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한 100만 분의 1 정도의 규모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아니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장면들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와 그런 능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나 그게 너무 신기했어. 사실. 타고난 거 아닐까요? 이 사람은 아니 나는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사람과 감독님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독님의 다른 삶에서는 더 능가하는 걸 했을 수도 있어 진짜로. 그럴까? 난 진짜 그러려나?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거기가 뭐 몇만 명이 동원됐다면서요. 그 한 시네마 관객 때문에 진짜 그게 진짜 사람이구나 다.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는 만약에 내가 그런 장면을 연출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압박이 와가지고 아니지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있으니까 난 진짜 공황장애 올 것 같아. 내가 이거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큰 규모의 액션씬을 실수 없이 해야 되는데 차질 없이 해야 되는데 기다리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압박감 때문에 진짜 그런 부분에서 좀 존경스러웠어. 솔직히 또 확실히 감독님은 그런 일을 하니까 더 보이겠죠. 네, 액션씬도 그렇고 그 비행기 폭파시키는 장면도 그거 다 실제로 CG가 아니라 실제로 폭파시킨 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몇 대를 금은 진짜였을까? 금괴는? 그러게. 난 자막만 눈에 밟혔어. 금괴 하나.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점들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좋았던 점이었던 그쵸. 그런 게 주는 느낌도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그 가스가 나오나 이래가지고 다 기절해 있잖아요. 그게 다른 어떤 설명보다 사람의 생명을 진짜 하찮게 생각한데 얘네들이 옆에 이거 폭탄 설치해놓고 갈 때 그냥 더미처럼 놓고 가잖아요. 그런 거를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인 어떤 그런 효과도 확실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스케일이 남다른 영화다. 근데 액션씬도 되게 볼만했어요. 확실히 저는 그 자동차 레이스 씬 나도 와 그거 되게 신기했죠. 와 그 뭐야 아우디를 폭파시키대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다 찌그러져가는 옛날 곽그랜저 이런 거 폭파시키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 같은 사람은 전혀 방해를 안 받는 거지 한국 영화를 볼 때. 근데 제 동생만 해도 자기 입이 안 된다고. 왜냐면 어느 차가 터질지 너무 보인다고. 되게 싼 차가 꼭 터트릴 거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진짜. 가니까 누나 모르니까 참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차 종류를 모르니까 볼 때마다 너무 신선하고 좋은데 이미 가격으로 이게 터질 차나 차 버리나 보다 이렇게. 그런 차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그냥 아우디를 그냥 SUV 막 이런 거 폭파시키고 이러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 스케일이 다르구나. 그리고 프리포트에서의 액션씬도 너무 좋았어요. 이게 2번 나오잖아요. 한 번은 순방향으로 한 번은 역방향으로. 천재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정말. 진짜. 그리고 알고 보는데도 그 탄환 이게 총이 탁탁탁 거꾸로 박히는 장면도 너무 좋지 않았어요? 예술적이죠. 정말. 정말 멋있는 장면들 많다. 그리고 막판에 그것도 좋았어요. 그 레드 팀이랑 블루 팀이랑 같이 협공 들어가는 그 전투 씬도 한 팀은 거꾸로 가고. 나는 그런 것들이 참 그런 면에서 천재라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난 그런 걸 봤을 때 이거 진짜 영화관에서 봤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보통 스케일은 아니다. 그렇지. 이거 분명히 왠지 보통 새끼 아니다.
보통 스케일이 아니구나. 아, 이거는 분명 IMAX나 4K로 그렇지. 찍었을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저런 영화관을 봤어야 되는데 생각했죠. 그런 아쉬움은 있죠. 있어요. 아 그리고 그냥 지나가긴 하지만 그 아이부스도 참 좋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전 아이부스 아이부스가 참 누구였지? 좋았고 대장. 아이부스가 마지막에 3명이 남았을 때 원래 죽이려고 하다가 각각 나눠서 우리 자살하자고 했던 게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까지 안 알려주고 레드랑 블루랑 다 알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알지 말라고 하고 너가 진짜 그 역할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하면서 너랑 내가 한 팀이야 하는데 사실 그거 아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아신전 얘기하면서 했지만 뭔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그게 있어. 내가 그래 다 책임지니까 너까지 그래 우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런 거를 안고 가잖아. 이 테넷 조직들이 다. 그래서 멋있지. 그래서 되게 자잘한 어떤 더 감정적인 부분이 없는데도 사람을 살리는 조직이라는 느낌을 제가 계속 받았었나 봐요.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저 마지막 씬을 사실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캣이랑 헤어질 때 주도자가 그 모토로라 같은 핸드폰을 하나 줬어요. 네. 연락하라고. 네. 그 혹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을 때. 근데 막판에 어쨌든 프리아가 이 캣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캣은 그러면 역행에서 온 캣이에요. 역행에서 온 캣. 원래 캣이 아니라? 원래 캣은 어디 있지? 그럼 그 아들은 뭐지? 계속 있는 거죠. 그럼 엄마가 둘인 거잖아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근데 그 역행에서 온 그 시점부터는 그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근데 원래 캣이 있잖아요. 원래 캣도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행을 해서 어떤 시점에서 다시 순행을 해서 시간을 따라가면 그 수행하는 시점에 있었던 캣이 있잖아요. 마주치는 시점이 있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역행에서 온 캣이 다이빙을 해서 들어갔을 때 보트를 타고 왔던 캣.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캣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갔거든.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다 문제야. 맞아. 의문점. 이게 다 의문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감정이입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전화를 해서 맞아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 주도자랑 문자를 전화를 했나? 전화예요. 음성을 남겼죠. 음성을 음성 메시지를 남겼죠. 그리고선 프리아가 자살하잖아요. 프리아를 죽였어요. 주도자가 죽였어요. 프리아를 죽인 거예요. 네. 나는 프리아가 자살했다고 생각해요. 주도자가 죽였어요. 그러면 프리아는 캣이 되게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간 건데 주도자 입장에서는 프리아가 제거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와는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고. 그래서 인류를 주도자는 보호해야 되는데 보니까 프리아는 다른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거를 하게 된 것 같아. 아니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캣을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였을 수도 있지. 왜 그렇게까지? 이해하지 말고 느껴라.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의구심이 생기면은 영화에 대한 프리아 아니 그 캣의 아들이 닐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너무 이제 나간 것 상상의 같지 않아요? 나래를 펴는 거죠. 네. 그건 좀 너무 나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모든 인연이 그러니까 다 소중하다는 거지. 어떻게 펼쳐나가진 그건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되게 동양적인 감수랑 비슷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환생을 했을 때 가족이 뭐 전생에 어떠면 가족이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되게 비슷해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감성이. 네. 테넷은 정말 궁금증 투성이이지만 정말 논란이네요. 하지만 오늘 은근히 도희님의 설명으로 좀 이해가 됐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와 닐이 몰랐다고? 와, 이거 정말 오늘 새로 알게 된 반전이다. 대반전.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영화 테넷에 대한 한 줄평 나누면서 마무리할까요? 그냥 저는 올 이 폭염에 시원하게 집에서 볼만한 영화. 대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끼세요. 저는 테넷을 보면서 지난주에 봤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서 로라가 삶을 거듭 살고 그러다 길을 잃었을 때 그 사서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삶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때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해할 필요 없다. 그냥 살면 된다. 오 맞아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 되게 많이 겹쳤어요. 진짜 네. 보면서 나도 많이 많이 생각났어. 책과 영화 정말 제대로 선정하신 도희님. 네, 저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를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가치 있는 인연이 되게 귀하고 드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닐과 있었던 순간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나중에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모든 인연이 다 소중하다. 네. 입니다. 저도 비슷한 한 줄 평을 생각했는데 뺏겼으니까 저는 해봅시다. 그래도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에 미래가 있다. 아 이건 난 진짜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어. 왜 이런 꼭 걸 한 줄 평 얘기할 할 때 때는 꼭 저런다? 저런 표정으로 자기 딴에는 굉장히 쿨하고 뭔가 되게 멋있는 그렇다는 척.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눈썹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니까. 네, 그런 생각 들었고요. 재밌어요. 재밌고 그리고 2번, 3번 보면 더 이해가 맞아. 잘 될 쏙쏙 영화이고 그리고 결말을 알고 보면은 더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근데 너무 이해하려고 하면 음. 영화의 몰입도가 떨어지니까 그냥 보세요. 그냥 보세요. 네, 그냥 보시고요. 다음 달에는 제가 선정한 책과 영화가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요? 네, 책은 가슴 뛰는 소설이라고 오. 또 사랑에 대한 여러 단상들을 단편으로 사랑 좋아요. 다음 주에 할 얘기가 사랑 없어졌어요. 이야기. 저는. 그래. 그리고 영화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좋아. 네, 그래서 책과 영화로 우리 여러 사랑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다음 주는 감독님의 사랑 얘기로 꽉 채우는 좋아요. 네, 많잖아요. 네, 다음 달에 그럼 저희 가슴 뛰는 소설 그리고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더위 조심.